오늘의 리뷰는 바로 이 메탈로버터 아카츠키 건담 시라누이 팩 예전에 오와시 리뷰했는데 따로 본체까지 포함해서 시라누이가 발매했습니다. 물론 이제 웹 한정판이고요. 발매가 8월에 했어요. 2020년 8월. 그리고 금액이 오와시 때보다 1000엔 올랐어요. 오와시가 16,000엔이었는데 얘는 17,000엔으로 금액이 올랐습니다. 아마 이제 요 뒤에 이펙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 때문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여전히 이제 박스에 금색 라인이나 이런 거 상당히 이쁘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아카츠키 색감 정말 이쁘게 상자 정말 잘 뽑았네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금색이 감도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 이제 이펙트에 대한 설명도 해주고 있고요. 다 사출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뭐 금색도 뭐 열심히 코팅했다. 뭐 덕분에 이제 금액대가 뻥튀기가 많이 되긴 했죠.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대로 개봉 짜잔. 오, 요 매뉴얼. 매뉴얼이야 뭐 당연히 한 장짜리로 좀 크네요 이번 건. 네, 한 장짜리로 되어 있고 가장 마지막에 빔 이펙트 사용하는 방법, 사출 이펙트 사용하는 방법 나와 있고 여기저기 어떻게 가동한다. 본체야 뭐 기존 거 오와시 때랑 똑같겠죠. 네, 백팩 부분만 좀 중점으로 보고 코팅 상태 좀 비교해보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블리스터는 2층 구조, 3층 구조 3층 구조였네. 그리고 여기 뭐 이제 시라누이 팩이라고 코팅으로 되어 있는 베이스에다가 여기에 사출 이펙트겠죠. 그리고 이펙트가 이쪽에 위에 가장 위에 또 있고 뭐 구성 자체라고 해야 되나? 이 배치는 오와시 때랑 거의 똑같네요. 이쪽에 백팩 사용하고 그런 거. 자, 이렇게 해서 구성을 전부 다 꺼내 봤습니다. 일단 구성만 놓고 봤을 때는 이펙트랑 백팩 말고는 뭐 사실상 오와시 때랑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베이스부터 좀 보도록 하죠. 베이스는 메탈로보톤의 로고랑 그리고 여기 시라누이라고 또 이제 한자로 적혀 있기도 하고 뭐 아카츠키라고 써 있는 거 보이고요. 오와시 때랑 비교했을 때 한자 빼고는 달라진 게 없네. 그러네. 전혀 없네요. 한자 빼고는 하나도 바뀐 게 없는데. 그렇군요. 색깔도 바뀐 게 없네요. 물론 기믹적인 부분도 기존과 동일해서 이 뒤쪽에서 이 조인트로 구멍을 내고 조인트 빼서 구멍 내고 이렇게 베이스 올려주고 그대로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클리어 파츠 들어가는 것도 동일하기 때문에 이걸 활용을 해서 이제 베이스의 각도를 고정할 수 있는 것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시제 71식 방순 쉴드죠. 무늬라든가 디테일도 오와시 때랑 달라진 건 없고요. 앞부분에 하얀색, 뒤쪽으로 금색이 상당히 화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코팅 상태 같은 경우는 뭐랄까 나쁘지는 않은데 묘하게 뭔가 좀 아쉬운 느낌? 요런 데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닦아도 잘 닦이지 않는 뭔가 미묘한 스크래치 같은 것도 조금 있는데 몇몇 요런 실 스크래치 약간 포장하는 와중에 생긴 것 같은 느낌? 그런 거 빼고는 특별히 뭐 뭉쳤다거나 크게 막 긁혔다거나 그런 건 딱히 보이진 않습니다. 내부도 물론 안쪽에 금색으로 코팅이 되어 있고요. 역시 바짝바짝하니 상당히 이쁘네요. 다음은 샤쿠라이 빔 라이플. 이것도 기존의 오와시랑 100% 동일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센서 도색되어 있거나 이제 마킹이 빨간 색깔로 포인트들이 또 들어간 부분이라든가 이제 이름이 써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동일하고요. 그리고 이쪽에다가 앞쪽에 빔사벨을 장착하는 것도 뭐 기존이랑 100% 동일합니다. 빔사벨은 이 상태에서도 총검으로 활용할 수 있게 빔 파츠가 끼워지죠. 이렇게. 허리에 수납하는 방법도 기존과 100% 동일합니다. 이렇게 허리에다가 약간 끼워두는 방식이기 때문에 좀 불안불안한 방식이긴 하죠. 근데 뭐 생각보다 타이트해서 그냥 적당히 건드리는 정도로는 그렇게 잘 빠지진 않아요. 힘을 살짝 주면 빠집니다. 그리고 시제 쌍도형 빔사벨. 자, 이렇게 도킹이 되어 있는 버전이랑 아까처럼 분리되어 있는 버전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디테일 자체만 놓고 봤을 땐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다만 이제 이거 말고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거
얘 같은 경우는 이 빔 파츠가 끼워지는 부분 반대편이 게이트 자국이 좀 있어서 전에 이제 오호와시 때도 느꼈던 거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에요. 연결되어 있는 거를 허리에다가 장착을 해서 수납하는 것도 뭐 오호와시 때랑 100% 동일한 기믹입니다. 그리고 뭐 빔사벨 파츠는 좀 넓적한 형태의 빔 파츠였죠. 다른 건담들 같은 경우는 얇은 걸 쓰는데 이 아카츠키는 유독 이렇게 넓은 걸 사용합니다. 그 외에는 뭐 주먹손, 편손, 무장손에 라이플손까지 총 4종류의 손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드라군 시스템 사출 이펙트가 들어갑니다. 총 7개가 들어가고요. 7개 모두 다 동일한 형태로 들어갑니다. 한 번 꺾이고 2번, 3번 꺾인 형태로 해서 이 끝부분에는 이렇게 사출이 되고 있는 부스터 이펙트까지 들어가 있는 형태로 볼관절로 되어 있는 게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 깠을 때는 이 사출 이펙트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상태예요. 딱 이렇게 박스에서 꺼내면 이 모양인데 뭐 나는 요 추진 이펙트가 필요 없다 하시면 그냥 쓰면 되지만 추진 이펙트를 쓰고 싶다 그러면은 한번 머리를 분리하고 이렇게 이펙트를 먼저 집어넣은 다음 다시 이 조인트를 결합을 하고 앞으로 밀어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사출되고 있는 모습이 완성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걸 연결하는 부분들 처음에 개봉하면 이렇게 2가지로 분리가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볼관절을 끼우는 쪽이 저 이펙트들이 끼워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뒤쪽에 조인트에 원하는 방향에 맞춰서 그냥 이렇게 조인트 결합을 한 다음에 여기에 아카츠키가 올라가죠, 이제. 자, 그러면은 이펙트도 설명했고 본체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카츠키 건담 본체랑 시라누이 팩이 있는데 시라누이 팩은 먼저 본체의 바뀐 부분 먼저 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보는데 다시 봐도 겁나게 이쁘긴 하네요. 야, 역시 금색 코팅이 역시 이렇게 빛반사 되는 게 진짜 코팅이죠, 그쵸? 야, 요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박 멋있다. 야, 일단 기본 컬러링 때문에 또 오호와시를 가져왔어요. 컬러링의 차이는 있는지 좀 보기 위해서. 그냥 막연하게 2개를 뒀을 때는 차이가 없습니다. 어떤 게 시라누이에서 나온 거고 어떤 게 오호와시에서 나온 건지 색깔만 봤을 땐 차이가 전혀 하나도 없더라고요. 본체랑 덕트랑 투톤으로 코팅되어 있는 것도 기존이랑 같고요. 그리고 마찬가지 다리 쪽으로 내려갔을 때 투톤으로 따로 코팅된 거 보이죠? 색깔이 다르죠? 그 외에도 자세히 보면은 흉부 덕트 안쪽은 또 진한 오렌지? 메탈릭 오렌지 컬러로 해서 덕트 부분 따로 도색되어 있는 거고요. 그럼 여기 덕트 색깔은 좀 다른 건가? 라고 생각했는데 엄청난 차이는 없었습니다. 큰 차이는 없었고요. 어깨 부분도 이제 마킹 들어가는데 오브 제로원 아카츠키 한자 들어가고 그 위에 빨간 색깔 포인트들 들어가고 그 위에도 빨간 색깔 포인트 마킹 들어가고 오른쪽 어깨에 오브 들어가는 것까지 100% 동일합니다. 이쪽이 이제 오호와시에 들어있던 건데 오른쪽 어깨 오브 들어가고 왼쪽 어깨 아카츠키 오브 제로원 들어가고 동일합니다. 역시 뒷모습에서도 큰 차이는 없었고요. 디테일이라든가 뭐 바뀐 거 일절 없고 색깔 변경된 거 뭐 당연히 없죠. 스커트 부분이라든가 마킹의 위치 같은 거 이런 빨간 색깔 포인트 되는 것들 있죠. 요런 거 손목에 들어가는 거 100% 동일하고요. 그리고 프레임 컬러 여기 도색된 것도 색깔이 100% 동일했습니다.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발 부분에 빨간색까지. 그나마 외형 면에서 달라진 게 있다면 흉부, 가슴에 올라간 데칼입니다. 오호와시에서는 이 빨간 색깔 부분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지만 시라누이에서는 이렇게 깃털 모양의 마킹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걸로 또 구분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자, 틀린 그림 찾기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흉부는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바로 머리입니다. 머리. 지금 귀 부분. 오호와시 때는 머리에 따로 마킹 붙은 게 없었어요. 근데 시라누이 오면서 이렇게 귀 부분에 오브 제로원이라는 또 마킹이 하나 붙게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빛에 비추지 않는 이상은 잘 안 보여요. 뭐 정말로 이거 말고는 본체는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러면 가동도 잠깐 볼게요. 간략하게 보면서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머리 부분 돌아가는 거는 뭐 고개가 많이 들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들어져서 편하게 숙이고 돌리고가 가능하고요. 어깨 부분 이제 프레임 쪽에 앞으로 뽑혀 나오는 거 여전하고요. 안쪽에 합금으로 된 관절이 받쳐주고 있다는 것도 그대로입니다.
해서 팔 회전시키는 거라든가 팔꿈치 굽히는 거라든가 굉장히 좀 스무스한 편이에요. 빡빡하진 않은 정도. 허리 같은 경우도 잘 돌아가고 흉부도 크게 숙였다가 크게 들었다가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고 좌우로 꺾는 것도 가능하죠. 고관절의 경우도 가동은 좋으면서 좀 스무스한 편이었죠. 다리 옆으로 들 때도 편하게 들어 올릴 수 있고 앞으로 들 때도 축이 살짝 앞으로 빠져나가면서 볼관절이 가동을 하기 때문에 편하게 다리 앞으로 들어줄 수 있었습니다. 뒤로 들 때도 뒤쪽 스쿼트 가동을 하기 때문에 편하게 뒤로 뻗을 수 있었고요. 무릎 같은 경우도 좀 스무스한 편이었어요. 뻑뻑하진 않게 이중관절로 완벽하게 굽혀지는 그런 무릎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릎 굽혔을 때 안쪽에 합금으로 된 부분들이 보이는 게 또 매력이었죠. 발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린 적 있었나요? 발 앞꿈치가 따로 움직여요. 이렇게 아예 따로 관절이 있어서 뒤꿈치랑 따로 움직이는데 이게 앞뒤가 수평이 잘 안 맞으면 잘 넘어져요. 베이스 위에 올리실 거라면 상관없지만 세워두실 거라면 참고하세요. 그래서 앞꿈치 따로 움직이기 때문에 편하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이거 빼먹을 뻔했네요. 요거 스커트 보는데 한쪽에 먼지랑 같이 코팅됐어요. 이거 이런 거 같이 코팅된 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모르니까 이거는 반드시 개체별로 달라요. 뽑기 운이니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드디어 대망의 시라누이 팩입니다. 짜잔! 반짝반짝반짝. 이 정도 빛은 반사해줘야 코팅 아니겠습니까? 야, 역시 이런 유광 코팅 아주 마음에 듭니다. 이거는 포장 상태에서 딱 꺼냈을 때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조작을 해줘야 되는데 좌우에 날개처럼 되어 있는 좌우에 있는 드라곤 시스템을 펼쳐주고요. 가운데 있는 거를 뒤로 넘겨줘야 하는데 쭉 넘겼는데 뭔가 각도가 안 맞더라고요. 이 정도 각도가 아닌데? 해가지고 좀 만져보니까 원래는 이 정도로 쭉 밑으로 내려가는 각도여야 되는데 백팩이 뭔가 위치가 안 맞습니다. 이거를 앞으로 해줘야 되는데 걸려요. 이거 힘 살짝 줘야 됩니다. 살짝 줘서 완전히 딱 밀착을 시켜야 돼요. 그냥 만졌을 때는 이게 가동하는 게 맞나 싶은 부분이 있어요. 조심하세요. 그렇게 해서 아카츠키의 백팩에서 여기 커버 있었죠. 자, 커버 떼어낸 다음에 이 자리에 맞춰서 장착을 해주면 됩니다. 자, 도킹 완료! 시라누이 아카츠키! 짜잔! 오오하시 때랑은 또 다른 느낌이네요. 이 오오하시 때는 이 위에 이만큼이 있지는 않았잖아요. 이게 드라군이 확 올라가니까 상당히 더 샤프한 느낌도 들기도 하네요. 특히나 뒷모습이 또 큰 매력이죠. 사실 이렇게 해서 드라군 시스템 총 7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해서 총 7개가 되어 있고요. 상당히 멋집니다. 가동도 다 해줘요. 심지어 이 통으로 가동하는 이 부분은 살짝 바깥으로 빼면 볼관절로 되어 있어서 조금 더 이렇게 좌우로 꺾거나 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살짝 더 만들어줄 수 있다는 점이 또 하나의 매력이기도 하고요. 근데 뭐 큰 가동은 없더라고요. 대단히 큰 가동은 아니지만 아무튼 살짝 안쪽으로 넣어주면은 이제 원하는 대로 직선적인 회전만 한다 정도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통으로 이렇게 쭉 들어가지고 머리 위쪽으로 해서 앞을 보게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 외에도 좌우로 뻗어 있는 드라군은 아까 처음처럼 밑으로 내리거나 아니면은 앞뒤로 가동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백팩 자체도 당연히 마킹이 되어 있고요. 시라누이의 마킹, 오브, 빨간 색깔 포인트 라인들 엄청 들어가 있고요. 드라군 하나만 딱 놓고 보더라도 끝부분에 빨간 색깔 라인부터 중간에 또 포인트들 위에도 당연히 마킹이 붙게 되고 뒷부분에는 이름이 또 본인의 이름이 안 보여 또 이렇게 형식 번호가 쓰여져 있는 것도 또 하나의 특징이죠. 물론 추진 장치 부분은 빨간 색깔로 다 되어 있고요. 앞부분에 빔이 발사되는 부분은 또 이제 프레임 컬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그냥 베이스 위에 올려볼 텐데 이 친구 베이스 올리는 방법이 두 가지였습니다. 이 슬러스터를 빼면 이렇게 3mm 조인트가 드러납니다만 이제 요거는 홈스테이지나 다른 베이스에 쓸 때 그러니까 오늘은 다리 사이에 들어가는 걸로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건 다시 막아주고요. 자, 베이스 위에 올렸습니다. 멋지다. 역시 코팅이다. 코팅이 코팅했다라고 말을 해도 될 정도의 엄청난 역시 이쁘다.
역시 코팅 정도는 되어줘야 이 정도 이제 그 멋이 나온다. 요게 또 하나의 또 코팅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그죠? 요거 뭐 말 다 했구만. 네. 간단하게 또 오아시랑 또 봐야겠죠? 거의 시드 오프닝에 나오는 인저랑 스트라이크 프리덤급. 실제 그 오브에 아카츠키가 2대 있었다면 이런 느낌이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역시 코팅 멋있다. 먼저 가장 기본되는 액션이죠. 라이플 액션 한번 해봤습니다. 시드에서 요런 좀 과한 액션, 특히나 로보톤이나 메탈 로보톤이 이런 걸 되게 잘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런 포즈 취해도 어색함이 없죠. 자, 과연 이 포즈는 무슨 포즈일까요? 시드 데스티니 열심히 보셨다면 바로 아시겠죠. 야타노 카가미 포즈입니다. 원래라면은 이제 여기 빔이 날라와서 이제 반사가 되어야겠죠. 자, 그럼 이번엔 드라군 사출을 해볼 텐데요. 베이스 조인트를 바꿔줘야 합니다. 자, 베이스 조인트를 빼고 아까 초반에 만들어뒀던 거 있죠? 요걸 그대로 사용을 하는데요. 여기서 조금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게 이 조인트의 위치 정도? 요걸 좀 위쪽으로 달아주느냐 아니면은 아래쪽으로 달아주느냐 인데, 뭐 기본적으로 돌려줄 수도 있겠죠. 당연히 이렇게 회전시켜서 내가 원하는 위치를 좀 바꿔줄 수도 있겠죠. 원하는 대로 좀 위치 조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먼저 여기다가 베이스 올리고 드라군은 다 빼줄게요. 빼는 건 간단합니다. 그대로 그냥 위쪽이랑 가운데 있는 애들은 그냥 이대로 빼면 되고요. 양옆에도 그냥 빼면 돼요. 백팩에 아예 달라붙어 있는 애들은 슬라이드 방식입니다. 이렇게 그냥 빼면 안 빠지고요. 앞쪽으로, 위쪽이죠. 위쪽으로 슬라이드 한 다음에 빼줘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뺀 자리는 이렇게 그냥 코팅만 남는 자리가 되죠. 조인트랑. 자, 이렇게 한 뒤에 각각의 볼 조인트에다가 이펙트들을 달아줍니다. 조금 타이트하니까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달면서 느낀 건데 그냥 조인트를 빼고 하는 게 더 편했어요. 왜 달아놓고 한 거지? 드라군 전개 완료! 와우! 상상 이상으로 화려한데요? 살짝 옆으로 돌리면 진짜 이쁩니다. 와우, 요 정도 퀄리티면은 상상 이상으로 괜찮은데, 진짜? 오아시보다 1000엔이 오를만 하네요. 이거로 이제 1000엔이라 그러면 충분히 납득이 가는 그런 부분인데? 아주 마음에 드는데요? 그래도 역시 코팅 제품 값이 비싸긴 하다. 그래도 생각해보면 얘 스케일은 144분의 1 언저리잖아. 생각해보면. 그쵸? 그리고 이제 좀 이게 좀 낮은 것 같다 그러면 아까 했던 것처럼 빼서요. 위쪽으로 달아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높아지죠? 훨씬 더 역동적으로 보이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드라군 자체도 이렇게 앞으로 꺾어줄 수도 있어요. 기본은 볼관절이니까 이 뒷 끝부분도. 그래서 좀 더 다양하게. 자, 마치 뭐 스트라이크 프리덤 풀버스트 마냥 좀 더 다양한 방식, 다양한 형태로 전시할 수 있다는 것도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근데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몇 개만 꽂아서 몇 개만 사출하는 것도 가능하니까 충분히 다양하게 만지고 놀 수 있다는 거는 참 좋은 것 같네요. 자, 이번엔 빔사벨 액션 취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드라군은 전개한 상태이기는 한데, 이 상태에서도 공간이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사벨 액션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약간 지금 해놓은 것처럼 이렇게 좀 좁게 공간을 만들 수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볼관절이잖아요. 이렇게 당겨서 공간을 좀 더 넓게 만들 수도 있어요. 제가 처음에 포즈 취했던 게 이렇게 좀 뒤로 당긴 다음에 취한 포즈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앞에서 봤을 때, 자, 이렇게 같은 포즈인데 아까랑은 또 다른 느낌이죠. 이런 식으로 좀 더 확장해서 좀 더 넓게 화려하게 전시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메탈 로보톤 아카츠키 건담 시라누이 팩에 리뷰를 해봤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오아시 때보다 훨씬 멋있고요. 오아시는 그 날개에 뭔가 그런 멋이 있긴 한데, 화려함으로 치면 진짜 코팅되고 진짜 화려할 거면 시라누이가 훨씬 좋아 보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더 말할 거가 없네요. 예, 솔직히 시라누이가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시라누이를 처음 팔았으면 오아시가 안 팔렸겠죠, 아마? 자, 그러면은 다만 이제 코팅 품질 상태, 마감 상태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여러 보입니다. 먼지가 살짝 껴있다던가, 포장할 때 아무래도 코팅된 건데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포장이 없어서 포장할 때 약간 스크래치가 살짝 가 있는 느낌이라든가 그런 것도 좀 있었고, 그런 건 좀 많이 아쉬운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세요. 재룡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빠빠쉐이.